네, 오늘 소개할 책은 남성 표류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지난 독신의 오후라는 책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도 일본 여성이 쓴 책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책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페미니스트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신 할머니가 썼다면, 이번 책은 그 남성들에 대한 어떤 선망을 갖고 있는 여성의 시각으로서 좀 남성들을 취재하고 남성들의 심리와 어떤 실태를 조사하는 제3자의 입장으로 이 책을 이제 썼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독신의 오후라는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읽은 이유는 남성으로서 갖기 힘든 그런 시각을 여성한테 조금 빌려옴으로써 남성의 삶을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읽게 된 면도 있습니다. 이제 남성학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하겠지만, 뭔가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쓴 책은 저도 읽고 싶지 않아요. 남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성의 시각은 어느 정도는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제를 보니까 고군분투하는 남자들을 위한 인생 가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는 남성들은 대체로 이 중년 남성, 보통 이제 40대가 시작되는 그런 남성들을 주로 취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최소 5, 6년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에는 정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르포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실제 남성들을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꾸준히 해오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책을 쓴 거죠. 이 남성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애정 표류, 직업 표류, 건강 표류, 효도 표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성들은 평생 섹스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해외에서 널싱홈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90대부터 뭐 100살 생일을 맞은 노인도 제가 봤는데, 그때 이제 정말 덩치가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그 요양보호사라고 하죠. 대체로 이제 필리피노들이었거든요. 상당히 예쁜 필리피노들도 있었고, 그런데 남성들의 그 신체를 만져야 될 일도 많죠. 그 할아버지의 성기를 닦아주는 상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옆에 이제 우연히 있었는데, 그 필리피노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의 그 성기를 어쨌든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의 성기가 정말 그 젊은 남성 못지않게 발기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성들은 죽기 전까지도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 남성의 자존심 뭐 또는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남성의 생식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남자가 이제 마흔이 넘기 시작하면 뭐 심지어는 뭐 서른만 넘어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거나 남성 호르몬의 저하로서 정신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빠지는 거고, 남성들도 이제 여자들 못지않게 그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남성 호르몬 요법, 이 테스토스테론 이 주사를 맞으면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우울증이나 피로감이나 뭐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뭐 이런 것들도 네,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남용하면은 이제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을 지키고 싶고 좀 남성으로서 기능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호르몬 요법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죠. 이런 요법을 이제 하고 나니까 정말 자신감이 많이 저하됐었던 남성들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외도를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게 이런 남성 호르몬 요법의 양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내하고는 이제 거의 섹스리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매매 쪽으로 빠지는 쪽도 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내 역시 이제 폐경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성 호르몬도 감소하면서 이제 지렉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교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은
차라리 젊은 여성을 따로 이제 만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건 만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성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젊은 여성과 사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한번 이제 느껴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꾸준히 그걸 복용하고 이제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도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거를 먹으니까 분노가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 발기보조제를 그 습관적으로 매번 먹는 그런 남성들을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꽤 봤습니다.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시알리스 같은 계열은 매일 복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섹스를 하지 않아도 먹게끔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티에이징도 이제 많이 남성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남성이 성기능 쇠퇴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여성이 외모의 쇠퇴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특히나 남성들은 한번 이 안티에이징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건강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프고 이러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도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도표류가 있는데 남성들이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이혼이 쉽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홀로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를 부양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부모나 아내를 간호하거나 뭐 수발하는 그런 남성들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고 섀도우랜드라는 앤서니 홉킨스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남편하고 이혼한 미국 여자가 이 영국으로 이 유명한 그 작가를 만나러 가는 내용인데요. 여자들은 이제 그 남성들의 심리를 조종하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게 자기를 부양해줄 그런 남성을 만나서 그 남성이 나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여성들이 그런 하이퍼가미 본능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사실 간호하기가 힘들죠. 애초에 그 남성은 본질적으로 밖에서 일을 하게끔 우리 신체가 세팅이 돼 있잖아요. 사람을 돌보는 일 자체를 한다는 거는 이 남성 본성에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령자를 학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들이 42%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간호사라든가 병원의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성이 많은 이유는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여성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간호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남성들의 내적인 갈등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표류가 있는데 이 남자가 중년기에 접어들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만큼 괴로움도 깊어진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남성들이 가끔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는 게 더 외롭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성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남성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여성은 남성이 집에 같이 많이 오래 있을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남성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자원을 물어와야 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와 뭐 육아를 한다거나 집에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내로서는 정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육아남이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TV에서 한번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이게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와이프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제 이런 그런 가정을 이제 취재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관찰했던 게 뭐냐면 그 와이프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거나 최소한 남성을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정말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성이 자기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그 남성은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해로운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자기가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행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육아남이 등장을 하고 나니까 아내의 속내는 남편이 육아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집안에서 가사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설문을 해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도 승진하기 싫다는 그런 여성들도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남자가 이 육아남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지만 또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 이런 남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애정 표류에 대한 얘기. 1인 가구와 그 비혼 남녀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2010년도에 벌써 남자 5명 중 하나가 평생 미혼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 이제 여성이 점점 더 경제력을 얻기 시작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도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눈높이도 똑같이 그에 맞춰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의 눈높이가 올라감으로써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신랑 학교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좋은 신랑이 될 것인가 이제 연애도 배우고 매너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걸로 보자면 픽업 아티스트 수강생들 이런 게 사실 배워도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성적인 매력이라는 거는 거의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말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쪽 그 이성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상황을 세팅하고 환경을 세팅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정보업체에도 기웃거리고 이런 남자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조건 싸움이 된다는 거죠. 경쟁은 더 심해지는 거고 거기서 또 탈락을 하면은 정말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스펙이 되는 남성들조차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정보 업체를 통해서 이 막상 만나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한다거나 여기서 이제 또 실망을 한다는 거고 여자가 원하는 남자 그리고 남자가 원하는 여자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점점 더 그런 그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는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우리 세대부터는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업 표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70년대생들까지만 해도 그냥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에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그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죠. 정말 성과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쟁은 또 치열하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몸은 망가지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집 마련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정말 혼합된 그런 세대가 8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중년 남성이 됐을 때 남편이 구조조정을 당하니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도 있다. 자, 그리고 6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결혼을 밀어놓고 있었는데
퇴직을 반복하는 사이에 이별을 통보받았다. 왜냐면 이제 남자한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결혼을 포기하고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애쓰면서 살든 그냥 대충 살든 성공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는 랜덤이다. 집착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전쟁 같은 일터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남자다움이란 여전히 지켜야 할 덕목일까? 네, 이런 해묵은 개념에 얽매여서 괴로워해온 남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지나친 부담을 시인하고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비해 남자다움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국인 남성들은 약간 마초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남자로서 뭔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거기에 대단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20대 남성들을 봐도 그런 거를 느낄 정도니까 어떤 이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 정말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일본 사회를 얘기하는 책이지만 지금 현 시대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 남성들한테 약간의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제 위로도 됐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무책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고, 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일상을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됐고요.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을 자는 편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중년이 되지 않은 남성들이 제 채널에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한국 사회의 남성의 미래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